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1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8월이 됐네요. 참 이제 본격적인 또 2분기 실적 발표 마무리 구간으로 좀 들어가는데요. 뭐 대체적으로 실적적인 부분은 뭐 과도한 뭐 약세 흐름을 좀 만들 만한 뭐 실적적인 부분은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우려를 했던 부분들이 좀 불식이 되면서, 그리고 뭐 최악은 아니다 뭐 이런 인식을 가지면서 시장이 조금씩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뭐 시장 보더라도 업종이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죠. 2차 전지라든지 뭐 신재생에너지라든지 또 이제 뭐 테마단으로는 로봇 쪽, 이쪽에 좀 집중된 어떤 흐름이 좀 전개된 것 같고요. 그래서 돈은 지금 풍부하진 않기 때문에 뭐 확실히 좀 뭔가를 보여주는 그런 쪽으로 좀 집중되는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뭐 종목 중심으로 좀 얘기를 드리면서 시장 흐름들 뭐 크게 이번 주 뭐 문제될 만한 그런 어떤 이슈 발표는 없기 때문에 무난하게 섹터 장세 또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장 복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수 마감해보면요, 오늘 코스피 지수 0.03% 상승 2452포인트 마감했고요. 거래대금은 뭐 평균적인 7.4조 정도, 상승 종목 수는 490 종목. 오늘 좀 조그만 종목들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보다는 조금 중형 주단의, 중소형 주단의 어떤 흐름이 좀 좋았다. 코스닥은 0.5% 상승했고 800포인트 회복했습니다. 거래대금은 이제 크게 늘진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특정 업종들 2차전지 쪽 중심 요러다 보니까 거래대금이 대폭적으로 늘지는 않았네요. 그래도 상승 종목 수가 790 종목, 뭐 한 200 종목 이상 많았던 흐름이었고 중소형주들의 어떤 강세 흐름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금 분석을 돌린 부분이, 그러니까 중소형주들, 좀 작은 기업들이 이 돈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시총이 높은 업종은 좀 선별적으로 2차전지 같이 확실히 보여주는 쪽, 이런 쪽 내지는 아니면 이제 중소형주 쪽, 돈이 많이 필요 없는, 그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로봇 같은 게 상당히 명분도 좋고 또 조금씩 실적이 올라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뭐 장기적으로 이제 우리가 전망 분석을 해볼 때 뭐 좋은 쪽으로 이제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좀 돈이 돌려는 흐름이 좀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로봇주들 움직임들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오늘 아시아 시장은 니케이 증시, 일본 증시가 0.69% 상승으로 이제 마감을 해줬고, 홍콩, 대만은 약보합, 뭐 상해 증시도 이제 강보합 정도니까 보합 정도네요. 오늘 뭐 우리나라 코스피도 보합 정도였고, 그러니까 이제 중소형주 강세 흐름이다 보니까 코스닥 중심으로 좀 상승을 좀 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런 정도, 뭐 오늘 고객 예수금은 53조, 신용융자 잔고는 뭐 큰 변동 없네요. 그래서 오늘 뭐 어떤 큰 변동 사항은 좀 없었던 것 같고, 시총 상위 종목들하고 이제 좀 보죠. 오늘 뭐 지수 흐름이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니니까. 오늘 삼성바이오가 1.5% 상승했고, LG화학이 1.6%, 삼성 SDI가 2.4% 해서 삼성 SDI가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장률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제 증설 부분 이런 거 왜 안 나오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실적 발표 당일 좀 빠지긴 했지만 다시 또 다 회복하는 흐름이 전개된 것 같고, 에코프로뱀이 6.9% 상승, 오늘 현대중공업이 8%, 크래프톤이 4%, 조금 이제 인도 쪽에 서비스 안 하는 부분이 악재였는데 다시 또 올라오는 형태가 되고 있네요. LNF도 4.9%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2차전지 중심으로 첨보, 에코프로 2.8%, ST팜이 오늘 호재 있는데 이따가 좀 체크해드리죠. 8.7%. 바이오 쪽이 좀 약했는데요. 그 중에서 ST팜이 강세를 좀 보였네요. 동진세미캠이 3.5% 강세 흐름이고, 반도체 소재 쪽에서 좀 의미 있는 기업이 있죠. 동진세미케 같은 기업은 제가 볼 땐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을 거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단기적으로 볼 종목들은 아니다. 솔보이도 마찬가지겠죠. 장기적으로 볼 종목이지 단기로 볼 종목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동아기업, 또 실적 좋게 나오는 기업들, 이제 심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다 더 시장보다 강했던 흐름입니다. 2차전지, 대주전자재료 이런 것들이 좀 강했네요. 그래서 오늘은 뭐
2차전지 중심, 그리고 이제 로봇주들, 오늘 SPG가 7.8% 강세, 로보티즈, 로보스타, 뭐 레인보우 3에서 4%씩 강세를 보였고, 에브리봇도 2% 플러스, RS 오토메이션 2%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삼성전자 이제 뭐 상용화 제품이 아직 좀 안 나오네요. 그 부분이 다소 좀 뭐 관심도 저하적인 측면에서 좀 최근에 좀 조정을 받는 흐름이었던 것 같지만, 로봇주들은 장기 성장 흐름을 좀 띌 수 있는 섹터 테마단이라는 거는 우리가 좀 주시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쪽에 솔로스 첨단 소재가 7% 바닥을 좀 다지는 형태인가요? SKC 3.3%, 일지머티리얼즈도 1.9% 상승을 해줬고, 전해질 쪽에서 엔캠, 첨보 같은 기업이 3%대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2차전지 중심의 강세장, 상승 흐름장이었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오늘 바이오 쪽은 뭐 ST팜 제외하고는 뭐 크게 이제 강세를 띠는 흐름을 보인 종목은 좀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세트레가이 같은 거 오늘 5% 상승하면서 우주항공 쪽에서 좀 유의미한 상승 흐름 기조를 좀 보여줬고, 재생에너지 쪽에서 CS윈드 3.7% 상승, 하나솔루션도 오늘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는 형태, OCI도 이제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형태가 나오면서 신재생에너지 쪽의 수급은 오늘도 뭐 좋은 모습을 좀 이어갔네요. 그래서 오늘 바이오 쪽은 약했고, 뭐 2차전지, 신재생, 그리고 로봇주들 중심, 그리고 오늘 조선주들 중심으로 좀 강세를 좀 보이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수급도 큰 특징은 없었어요. 선물 쪽에서 외국인이 좀 매수한 부분, 4,800배약 순매수한 부분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1,300억 순매수, 기관이 1,700억 순매도,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240억 순매수, 기관이 100억 순매도 하는 흐름을 좀 보이면서 큰 의미는 없지만, 선물 쪽에서 최근에 그래도 순매수 기조를 좀 보여주는 모습은 뭐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돌아선 어떤 흐름이 의미가 좀 있죠. 특히나 이제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돌아섰다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흐름들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종목 중심으로 지금은 좀 봐야 되는 시장이 확실하게 좀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분석과 또 이제 우리가 스터디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장이 안정화되면 이제 종목들이 이제 치고 나간 게 뭘까, 뭐에 돈이 많이 붙을까, 이거에 좀 집중하는 게 필요하겠죠. 오늘 코스피 쪽에서 현대미포조선, 오늘 조선주들이 좀 많이 눈에 띄네요. 삼성중공업, 그렇죠. 그리고 하나솔루션, 신재생 쪽은 여전히 많이 붙고 있고, 2차전지, 포스코 케미칼, 또 LG 에너지 솔루션도 순매수 흐름이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에서 에코프로뱀이 680억 1등이네요. LNF와 함께. 그리고 에코프로, 첨보, 이런 기업들, 성일하이텍도 수급이 붙었던 흐름. SD팜도 오늘 호재 뜨면서 수급도 굉장히 좋았네요. 그래서 로봇주들, 2차전지, 신재생, 요 정도가, 와, 로봇 좀 많네요. UL로보틱스도 수급이 좀 붙었고, 케어젠도 이제 수급이 붙는 흐름. 실적 나오는 또 바이오 섹터 군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을 보였습니다. 종목은 요 정도 보고 이슈 체크로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그 시장에서 오늘 2차전지와 로봇주들이 굉장히 강했죠. 뭐 2차전지에 이제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고, 뭐 장기적인 뭐 성장 국면을 이제 거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로봇주들을 최근에 좀 짚어드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 조정을 이렇게 뭐 SPG 같은 경우도 봤다가, 오늘 뭐 하나증권이죠. 하나증권에 이제 산업 리포트가 나오면서 조금 부각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성장하는 이제 섹터죠. 아직은 이제 뭐 실적이 대부분 따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지속적인 이제 어떤 상승 추세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약간 좀 테마성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좀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뭐 SPG라든지 뭐 이번에 또 같이 급등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것들은 이제 실적이 조금씩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조금 더 이제 다른 차별화된 어떤 흐름을 보이는 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전 고점 때 매물을 좀 흡수하는 형태로 오늘 뭐 윗꼬리는 길었지만 이제 의미 있는 흐름을 보였죠. 그래서
시장에서도 뭔가 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테마군 또 섹터군의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증권의 리포트 한번 좀 보죠. 개화하는 로봇 시대 꼭 봐야 하는 국내 기업 7선 해서 SPG,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로보티즈, 유린로봇, 또 신규 상장했던 유일로보틱스, 러셀, 이렌텍 이렇게 7종목에 대해서 이제 탑픽 관심 종목을 또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SPG,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제 탑픽으로 이제 꼽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SPG는 과거에도 이제 많이 강조드렸지만 이제 감속기 국산화한 기업이고 또 실적도 굉장히 우량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뭐 조정받을 때 충분히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뭐 실적 대비해서 시총이 지금은 높네 하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지만 뭐 역시나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기술력을 본다면 또 이제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로봇 산업이 커가는 어떤 속도라든지 성장률을 본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입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높아질 거다. 그렇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성장이 필연적인 로봇 시장이다. 과거에는 이제 로봇 산업이 산업용 로봇 중심으로 이제 성장을 해왔고 뭐 거기서 이제 크게 안 벗어났죠. 근데 결국 이제 가격의 문제가 굉장히 컸던 건데 가격이 많이 다운되고 또 이제 편리한 어떤 예를 들면 이제 푸드 앤 베버리지 같은 식음료 쪽에서 이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굉장히 급속도로 퍼지는 또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서비스용 로봇 시장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의료라든지 헬스케어 또 배달 이건 이제 규제가 좀 묶여 있긴 하지만 이제 풀리게 되면 급속도로 아마 배달 쪽도 퍼지게 될 것 같고 지금 서빙 같은 것들은 일부 호텔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죠. 혹은 뭐 박물관이나 이런 쪽에도 가보면 로봇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안내해주거나 또 뭐 이제 뭐 소개해주는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소셜 이런 이제 인력 문제가 좀 많이 커지고 있는 또 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우리가 뭐 이런 인력 문제를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로봇이 많이 보급될 수 있는 또 환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협동 로봇과 이제 서비스 로봇 이쪽 시장이 이제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이 협동 로봇, 서비스 로봇에 특화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이제 성장률이 꽤 높겠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이제 로보티즈 같은 이런 기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로봇 산업은 이제 막 개화를 하는 어떤 시점이기 때문에 뭐 실적이 지금 뭐 2차전지처럼 이제 퍼포먼스가 나오는 쪽은 아닙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마 크게 나오게 될 걸로 보여지고 그게 이제 우리가 계속 꼽았던 거는 삼성전자의 이제 상용화 로봇의 어떤 출시 이 시점이 될 것 같은데요. 아직 이제 그 출시에 대한 부분이 뭐 4월이었다, 뭐 7월이었다, 뭐 이런 어떤 얘기들이 돌았지만 아직까지 소식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로봇 테마주들이 로봇 관련주들이 이제 큰 시세 분출을 좀 내지 못하는 그런 국면이 되고 있는데요. 뭐 장기적으로 볼 때는 뭐 성장하는 부분이니까 계속 관심은 좀 필요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특히 지금 뭐 주목받고 있는 분야가 또 물류라든지 배달 등인데 이런 쪽의 연평균 성장률이 앞으로 2030년까지 34%의 폭발적인 성장이 전망된다는 부분도 매우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쪽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증권에서는 SPG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제 최선호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실적과 이제 기술력을 검토해서 두 종목을 꼽았던 것 같고 또 이제 서비스 로봇에서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앞서 있을 수 있는 또 상용화 단계를 거칠 수 있는 빠르게 그런 어떤 기업으로 로보티즈 그래서 이렇게 꼽고 있고 로보티즈는 매력적인데 주가가 너무 많이 튀어가지고 조금 부담이었는데 조정을 많이 받게 되면 제가 볼 땐 굉장히 메리트가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SPG는 여기서도 표현되어 있지만 정밀 감속기를 이제 국산화 성공한 기업이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강점이 이제 모든 부품을 내재화해서 거기에 따른 또 뭐 비용 절감 이런 부분까지 실현을 했고 뭐 이런 어떤 강점들을 갖고 있는 주요 기업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로보티즈는
국산화 성공한 감속기를 기반으로 액추에이터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자율주행 로봇이 굉장히 좀 큰 의미 있죠. 에브리봇도 있는데 여기서는 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에브리봇도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을 삼성전자와 함께 이제 특허 등록하면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포텐셜을 또 갖고 있죠. 그 정도 우리가 좀 보면 될 것 같고 이 리포트가 좀 굉장히 깁니다. 네, 페이지가 수십 페이지가 되는데 이 중에서 첫 페이지 정도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로봇 시장이 왜 이제 필연적으로 성장 가능한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잖아요. 인구 고령화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중국도 인구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고 최근에 인구 고령화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을 고려해 볼 때 로봇의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는 거죠.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중은 작년도 16.5%인데요. 2060년이 되면 43%로 급증할 걸로 전망이 되죠. 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구의 절반이 65세 인구로 되는 거예요. 60세 이상 인구로 치면 절반 넘어가겠네요. 절반이나 절반 비스무리하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게. 결국 이제 노동을 하여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마 국내 이제 GDP 같은 거는 계속 감소하게 될 겁니다. 인구가 이제 꺾이기 시작했죠. 예, 우리나라 인구 지금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예,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 우리가 투자 전략에서 이제 이 부분은 고려해서 전략을 짜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국내 이제 소비주들 있죠. 소비주들은 이제 계속 역성장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 마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나 저런 쪽은 이제 계속 역성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완전히 투자에 배제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장기 트렌드에 맞춰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찾아야겠죠.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바로 이 로봇 관련주라는 겁니다. 이 주 50 이상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인건비 상승, 또 인력 부족, 뭐 요즘 뭐 정말 뭐 기계로 많이 대체되고 있고 또 이제 무인으로 많이 대체되고 있죠. 그래서 무인 점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점점 뭐 커질 거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뭐 안타까울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로봇 수요에 대한 또 중장기적인 상승 전망을 해볼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로봇에 대한 수요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걸로 판단되고 신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그래서 이번 정권에서도 이제 로봇 쪽에 대한 R&D 강화, 이게 이제 국정과제에 포함이 돼 있고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정책에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비단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쪽에 대한 어떤 정책적 강화라든지 지원이 이제 크게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소식인데요. 셀트리온이 이제 얼마 전에 그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그 이슈가 있었는데 그거 이제 미국 임상 이제 제출을 했네요. 3상 임상. 그래서 휴미라 이제 오리지널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인터체인저블 바이오시밀러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그 임상 계획서를 이제 제출을 했고 연내로 미국 판매 허가 승인에 대한 기대를 또 가진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뭐 유럽에서 최초로 획득한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를 셀트론이 이제 갖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미국에 출시를 해가지고 이제 큰 매출 증가를 좀 노리는 그런 제품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 대체할 수 있는 오리지널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이제 임상에 이제 진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셀트리온 제약에 이제 붙이는 또 치매 치료제, 요게 이제 아이큐랑 같이 이제 그 연구 개발해가지고 이제 그 파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뭐랄까 팔릴까 잘 팔릴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던 시점이 있었죠. 바이오젠에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이제 FDA 승인 받으면서 그렇다면 이제 이 도내 폐질이
약간 좀 힘을 잃지 않겠는가 했는데 사실 그게 효과가 별로 없고 최근에 뭐 이제 논문의 어떤 논란까지 있으면서 기존의 치매 치료제 그냥 뭐 대증적인 어떤 치료제죠, 일시적인 어떤 완화시키는 정도 이 제품을 상당 기간 또 쓸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또 이런 뭐 흐름이 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네페질 패치제 이게 그래도 팔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식약처로부터 이제 품목 허가 획득한 개량 신약이기 때문에 일단 치매 환자 계속 증가하는 거는 뭐 당연하고 뻔하고 뭐 이걸 뭐 쓸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상당 기간 또. 그래서 매출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좋은 소식이 나왔죠. 예. 그리고 이제 에스티팜이 오늘 8% 넘는 급등을 보였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CGMP를 이제 인증 획득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외에 이제 다른 국가의 이제 공장 실사를 뭐 거의 안 했거든요. 근데 야, 이거 에스티팜을 한 거 보니까 이 CDMO 관련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선권을 좀 주는 그런 실사를 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일단 이제 원료 정도로 이제 수출하고 이제 공급하고 있었던 에스티팜 입장에서는 이제 상업 수출이 좀 가능하게 되다. 미국 향해.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어떤 호재인데요. 어쨌든 오늘 주가 반응도 컸던 이유가 이제 미국 향해 이제 상업 파 물량 수출까지 가능하게 됐다는 부분이 시장에서 또 좋은 어떤 인식, 호재로 좀 작용된 것 같습니다. 이번 실사 통과됐기 때문에 23년 상반기가 예정된 이 4건의 FDA 실사도 이제 뭐 승인 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이제 기대를 갖는 부분이 오늘 크게 좀 작용된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아시아 최초로 이 생산 설비를 FDA 실사까지 통과했다는 것은 굉장한 어떤 의미 그리고 역량을 좀 입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국내 대표적인 CDMO 업체 삼성바이오로직스, 에스티팜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부분이 뭐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에스티팜의 최근에 어떤 뭐 조정 구간은 뭐 또 굉장히 또 기회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장 이렇게 좀 마무리 지었는데요. 확실히 이제 시장의 어떤 큰 이벤트가 지나고 나서 지수에 대한 어떤 변동성보다는 또 안에서 섹터 종목단의 흐름이 좀 전개되는 게 확연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 확실하게 이제 2차 전지와 신재생 쪽으로 돈이 집중되기 시작했고, 이번 주도 이제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지는 형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중심으로 우리가 좀 전략을 가지면 되지 않겠는가. 뭐 소외되어 있는 쪽이 있긴 하지만 뭐 그런 쪽 중에서 유망한 것들은 그래도 지고 있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돈이 확실히 좀 돌면서 또 이제 숫자도 찍히고 뭐 그런 명분을 또 가지는, 성장률 측면에서도 명분을 또 크게 가질 수 있는 쪽은 2차전지 신재생이 지금 현재 좀 중심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요건 좀 오늘도 확실히 시장에서 보여준 것 같네요.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